제 딸도 똑같이 죽었어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 관련해서 교육부가 학생 인권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교 재직 중에 사망한 또 다른 교사의 아버지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작년에 교사 활동을 하다가 작년 7월 달에 병가를 내고 살다가 6개월 전에 제 딸도 얼굴 한 사연을 좀 들으셨어요, 선생님. 이번 대책위에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 주세요. 우리 딸은 억울해요, 정말. 제가 어제 가갖고 많이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온 들에 조화가 놓이고 매이는데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어요. 어제 기자회견 중에 사립학교에 재직하다가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가 우리 딸은 꽃송이 하나 못 받고 죽었다. 이번 대책에 넣어서 다 같이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면 그대로 울부짖다시피 했는데, 이승환 행정관님, 그러니까 어쨌든 현 정부, 윤석열 정부, 교육부도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근본적으로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걸 좀 뜯어 고치면서 하나하나 교사 인권을 좀 높이겠다, 이런 취지가 좀 있는 겁니까? 네, 학생 인권 조례를 다듬고 만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되는 상황 가운데 지난 2015년도에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 발의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어요. 법안에? 네, 이게 이제 학교에서의 예의와 소통과 효와 이런 부분들을 넣은 거였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2017년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교육청에 있던 인성교육과도 없어지고 인성교육 내용이 없어지고 뭘로 대체됐냐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과제로 대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제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 혹은 남북관계 개선이 국가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는 이념적 교육 편향성을 입혔기 때문에 문제였고, 정작 여야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 함양과 소통 능력 강화, 효 이런 부분들을 교육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본질적인 포인트는 지금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부모는 아마 90년대에 학교를 다닌 80년대 초반이나 중반의 이 생들일 텐데, 그럴 텐데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학폭보다 무서운 교폭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때리면 맞고 선생님이 때렸다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면 엄마한테 또 맞고. 근데 이러한 교육 환경을 경험한 학부모들이 내 자식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오류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교육 현장의 세대차들도 조금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사 인권, 그걸 통상 교권으로 부르는 것도 있고 아닐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학생 인권 다 공존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묘책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최근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갑질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부모인지를 체크하는 리스트가 하나 있던데, 근데 저희 뉴스탑 제작진들도 이제 부모들이 제법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체크하는 항목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인권이 무시가 돼 왔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대하는 학부형들의 태도가 대단히 갑질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체크리스트에 이런 게 있어요. 개인 연락처 안 알려주는 선생님의 애정이 없다. 여기에 체크하면 그게 진상이라는 거고요. 급할 때는 늦은 시간에 연락할 수도 있다. 젊고 예쁜 선생님이 좋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만약 입장 바꿔놓고 밤늦게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업무 관련해서 얘기하면 본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연락처를 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에 대한 편견이라고 제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 선생님 위주가 아니라 아이 위주로 생각해요. 예를 하나 몇 가지 들어. 우리 애는 예민하지만 친절하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우리 애가 잘못했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 아니 이것도 자기 아이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부형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이고 예. 이런 체크리스트가 돌아다닌다는 것도 좀 학부형들이 본인을 돌아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시각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글쎄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다 학부모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아져야 될 텐데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초등학교 관련해서 추모 물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과거에 교사 딸을 두었던 아버지의 절규 얘기를 저희가 중심으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